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고용지원금, 출산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가족이 직원이라면 이런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일부 조건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괜찮은 직원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실한 사람 찾기도 어렵고 힘들게 채용했더니 얼마 못 가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서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십니다. 믿을 수 있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땐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가족에게 급여를 줬다가 가공인건비로 몰려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가족 직원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조카를 직원으로 두고 싶은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대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세무조사 때 문제될 건 없는지 관련해서요. 실제로 가족을 직원으로 둔 대표님들께서는 지원금, 세금, 보험, 비용 처리 등 이슈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직원으로 둔 사업체라면 사대보험 가입과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뽑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대표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가족도 직원이니까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가족 구성원이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장려금은 결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하라고 주는 지원금인데 가족 직원은 정부 입장에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건지 걱정하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금은 어렵더라도 사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관가하는 게 바로 사대보험입니다. 가족인데 굳이 넣어야 하나 생각이 될 텐데 사대보험 미가입은 고용관계 부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노동관계가 가족 간 협력인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면 친족 여부, 급여 수준, 근무 시간,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거나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하면은 가족이라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근로 증빙이 없어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준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고요. 급여는 직무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급여는 법인 통장에서 이체에 기록 남기고요. 마지막으로 사대보험 꼭 가입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동거 중인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지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땐 어떻게 줘야 하는지, 가족 직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이 역시 실제 근로관계가 증빙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가족이든 아니든 육아 및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닌 실질 고용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이 지켜지면 비용 처리 및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증이란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사대보험 넣으면 오히려 세금 더 낼 텐데 차라리 안 넣고 그냥 알바처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현장에서 자주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만 커집니다. 세무조사나 이 근로감독 시 인건비 부인될 수 있고 또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산재사고 발생하면 대표가 모든 책임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은커녕 이 추징세금과 벌금까지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직원으로 둔다는 건 단순한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제대로 알고 준비하느냐입니다. 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면 복지, 인건비 처리 등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호한 상태로 방치하면 세무상 불이익과 인건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 직원을 두고 계시다면 혹시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준비됐지? 급여나 보험 설정은 문제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노무, 세무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너스 경영연구소 상담을 통해 우리가 놓친 위험 요소가 뭔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족 직원에게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점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신 대표님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